네,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저희 아시죠? 전 채널의 특징주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네. 보여드렸는데 차장님이 오늘 이렇게 보시기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공통점이 혹시 있었다면 또 차별점이나 이런 것 좀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개별주들 좀 많이 관심 가지셨는데 네. 요즘엔 이제 시가총이 크고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을 또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덩치 크고. 예, 근데 오늘도 딱 보면 저기 이제 나와 있지만 딱 그 뭐 제 눈에도 그렇지만 네. 뭐 특히 한 두 종목 정도는 정말 뭐 종목 토론방도 그렇지만 정말 네.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또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네. 뭐 오늘도 제가 한 세 종목 뽑아왔지만 예. 그 중에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살짝 감이 왔는데 네. 그게 좀 맞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특징주를 또 거론해 주시면 오늘도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중에서 그럼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역시 뭐 예상하셨겠지만 빅히트. 빅히트. 뭐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아미들도 지켜보고 있고 이거 공부하신 분들도 뭐 청약하신 분들도 자 어떻게 현재 결과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그 시초가는 뭐 물론 이제 2배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 물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상한가 이제 더블 가고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했는데 이제 역시 그 개인 투자분들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세 번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도 물론 상한가 가고 좀 며칠 더 올라갔지만 그때 많이 흥분돼 있었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한 이틀 상한가 가고 이제 결국엔 빠져버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보다 보니까 이 좀 고평가된 상황에서 이 공모주 청약이 좀 너무 이제 열을 올렸는데 결국에 이제 앞선 두 회사들 결국엔 주가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빅히트 엔터는 좀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심리가 좀 작용하면서 예. 오늘은 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초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7만 1,000원까지 예.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고 오늘 시초가가 27만 원 시작해서 네. 상한가 갔다가 쭉 풀려서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빅히트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팬덤 문화에서 뭐 플랫폼 영역까지 확대하면 네. 가치가 이만큼 오를 것이다. 염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이거 공부를 안 할 수가 단골 없어요. 그래서 수제였죠. 뭐 네. 아미 공부도 해보고 네. 뭐 거기 아미 관련된 책도 많더라고요. 책도 있고.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또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한 분이 그 굉장히 좀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이 또 아예 보고서도 그 기준으로 좀 쓰셔서 38만 원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건 뭐 스토리는 스토리고 우리가 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그 상한가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한 180배가 넘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도 70배가 넘으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예. 좀 비싼 거죠. 공모가가 시가총액이 아마 4조 8천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엔터 3사 시총 3개를 합치면 3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사실 그 지금 이 엔터 3사의 그 네. 수장이신 분들은 네.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들은 네. 한 방에 막 이렇게. 예, 근데 네. 워낙 뭐 BTS가 그만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넘사벽이죠. 사실은 넘사벽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 받는 건 저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건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PER도 좀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 그 SK 바이오팜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예. 이 뭐 물론 빅히트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 보면 대부분 한 40에서 50% 정도면 유통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4% 정도 되니까 뭐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SK 바이오팜보다는 좀 많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약간 좀 두고 보셔야 될 게 의무 확약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기관 예. 투자들이 청약할 때 예. 나는 팔지 않겠다 몇 네, 달간. 네. 이제 그게 그 빅히트가 78% 정도니까 일단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그 참여했던 기관 투자분들 대부분은 일단 난 팔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던 건데 기다려주는 예, 거죠. 기다리고 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1개월이 그러니까 1개월 동안 딱 이렇게 그 보호해서 걸어놓은 물량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30%.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달 후에는 굉장히 좀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적인 부분에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저 엔터사랑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입자가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가입자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국내는 좀
비중이 좀 낮아서 외국인이 엄청난 관심. 그래서 좀 국내 좀 아미분들이 좀 많이 가입했으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굿즈도 판매하고 네. 다양한 사업들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플랫폼 가치를 좀 그러니까요. 인정해 주는 건 네. 좋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 BTS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아, BTS 말고 이제 이번에 뭐 소스 뮤직이라든가 뭐 여자친구들이 아니 그 누구죠? 여자친구인가요? 뭐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네. 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쪽 비중이 아직까지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BTS를 대체할 만한 뭔가 자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엔 BTS도 나중에 나이가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군입 때 뭐 여러 가지 예.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네. 동방신기 그 두 분이 네. 일본에서도 연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 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져간다라면은 뭐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전성기는 분명히 나중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밑을 커버할 수 있는 SM, YG, 뭐 JYP가 잘하는 게 그런 신인 발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BTS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주면 분명히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비싼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수준 한 27만 원 정도에선 좀 당분간 뭐 오르는 것보다는 네. 조금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일단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따라고 한다고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했거든요. 빅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히트를 쳐야지 이게 명분이 유지된다는 건데 하나만 잠시 좀 언급해드리면 네. 엔터주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갈수록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게 예. 재료 노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빅히트 상장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올랐었거든요. 이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네. 근데 관련해서 올랐는데 보통 이게 공식 같은 겁니다. 그 주인공이 막상 상장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 주변 주들은 다 빠지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거기다 또 엔터 3사들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오늘 좀 코스닥이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의 상장주. 그러다 보니까 좀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서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탈 자체로는 문제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빅히트에 비해서 3사는 싼 건 사실입니다. 또 예.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 줍줍의 기회를 또 활용하는 네, 것도 저는 뭐 하나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번째는 일단 예. 이제 또 오늘 그 이슈 많이 되셨던 것 중에 하나가 LG화학이잖아요. LG화학이요. 그래서 예. 이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좀 요즘에 발생해가지고 리콜 문제 좀 많이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현대차가 잘했네, 뭐 LG화학이 잘했네 이런 좀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좀 네.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요즘에 계속 그 이제 이번 달 말에 주주총회가 열리잖아요.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물적 분할 이슈인데. 배터리. 네, 근데 네. 어제 공교롭게도 LG화학 측에서 이제 주주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당 10,000원 정도 최소한 네. 보장을 해주겠다. 3년 네. 동안. 이거 큰 그래서 건가요? 그게 근데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1.5% 그래요? 정도 오. 수준이라 우리가 흔히 고배당하면 3~4% 정도 이상 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당연히 주는 게 좋죠. 네, 좋지만 나왔으니까. 주주분들을 달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이걸 이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7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7천억 네, 그러니까 이게 원.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배터리 투자 1년에 2~3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 이 배당까지 하게 되면 여력이 있을 거냐. 아, 이런 내용 정말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제가 종토방에도 어제 좀 들어가 봤는데 네, 네. 굉장히 좀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1만 원 안 받아도 된다. 뭐 그런 분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주가 또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정은 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1일 날 기업 설명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3분기. 그 이제 저번에 발표했던 건 이제 잠정 실적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들 달래기라든가 뭐 이런 네. 지금 배당 말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뭐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확실하게 뭐라 그러죠 그 주주분들하고 소통을 완벽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LG화학 측에서 네. 그러지 않고는 지금 계속해서 좀 LG화학에 대해서는 그 이 개인 투자자들 시각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태로 네, 가면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주주총회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고 근데 오늘 왜 올라가느냐?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땐 중국의 전기차 니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어제 보니까 역시 배당보다는 그게 네, 있었다. 아. 22% 올랐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지금 LG화학은 중국 쪽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 쪽에도 좀 들어가고 또 공교롭게 그 두 회사가 어제 올랐는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LG화학을 아무리 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면 더 많이겠지만 네. 팩트는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무조건 성장은 해요. 그거는 그렇죠. 부인할 예, 수 없고 예, 예. 그 안에서 1등은 LG화학입니다. LG 그건 화학이, 누구도 예,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펀더멘탈은 분명히 좋은 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촉이 왔습니다. 저희가 주식공장이 진정한 전문가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네. 그래요. 배당 이 정도로 준다, 뭐 주주 달래기 수준이다라고 네. 했지만 만족할 수는 없고 7천억 원 또 써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확실히 이제 배터리 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주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네, 이게 맞습니다.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오른 이유는 중국 쪽에 있었다라고 니오, 예. 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예.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건데 CJ하고 이제 네이버가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 예, 한다 이제 뭐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어제 그 일정 그 어느 매체에서 네. 단독 보도를 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장 마감 공시에는 아니다라고 또 네. 밝힌 걸로 드러나는데 뭐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CJ 예. E&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이 세 개 회사가 네이버랑 이제 제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서로 뭐 자사조를 교환하고 예.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근데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 증권가에서. 근데 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양사가 그냥 검토 중인 걸로 나왔지만 아마 확정 발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저는 뭐 네이버나 CJ 대한통운 이제 두 개만 놓고 보면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이 쿠팡을 제치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일단은 그 거래액 기준으로 1등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네이버가 직접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네. 입점한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쿠팡보다 단점은 쿠팡은 자기네가 직접 물건을 다 삽니다. 네. 다 사서 로켓 배송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건데 배송면에서는 네이버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예. 대한통운을 이제 같이 끼고 가면 네. 대한통운이 이제 네이버의 택배 물량을 전담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24시간 이제 안에 뭐 새벽 배송도 가능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아마존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네. 이제 주문부터 받아가지고 배송까지 그냥 다 해주는 거. 풀로 해주는 예, 거죠. 그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네. 그걸 사실 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대한통운이 지금 일부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만약에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대한통운이 풀필먼트를 해줘요 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업체랑 하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좋은 고객사도 없고 네이버는 가장 안 좋은 좀 이제 가려운 것이죠. 서로 윈윈. 예, 이 배송과 관련한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양사의 좀 저는 이런 전략적 제휴가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기사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네. CJ 대한통운에. 네. 그러면은 확실히 그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쪽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을 그러니까 때 서로 예. 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짐작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재밌게 들으셨죠?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있고 오늘 세 가지 이슈 전격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좀 잘 도움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 드렸죠. 특징조 공장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